컴플렉스 프로시저는 흔히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로 CTO 그리고 캐시파이드 리즌이 시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영제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콘트라스트 미디어와 결국 레디에이션은 의사뿐만 아니고 환자의 건강에 이제 치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길고 복잡한 병변에 있어서를 흔히 우리가 관가하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굉장히 예후를 영향을 미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콘트라스트를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술에 있어서 콘트라스트는 반드시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베이스라인 인저를 찍어야 되고요. 시술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 포지션이나 시술 후에 이제 결과 합병증을 관찰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역시 파이널 안저를 찍어야 또 시술 후에 결과 합병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을 아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8가지 프랙티컬한 테크닉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베이스라인 엔저를 찍을 때 바이플레인이 있다면 반드시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한 번의 조형으로 2가지 이제 앵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하고 처음에는 방사능을 오히려 좀 여유 있게 충분히 써서 좋은 이미지를 확보를 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인저를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레퍼런스 이미지 1-2개 정도는 하이 프레임으로 잘 찍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캐스터는 작게 쓰는 것이 당연히 조영제가 적게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은 흔히 우리가 CTO를 할 때 컨트롤 아테리 인젝션 할 때 흔히 가이딩 카스트 같은 큰 카테타 특히 사이돌이 있는 경우에 컨트롤 엔저를 찍을 때 콘트라스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4프렌치 정도를 듀얼 인젝션을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엔저를 우리 통상적으로 한 5개 정도나 6개 찍게 되지만 이런 컴플렉스 PCI에 있어서는 아주 잘 찍은 엔지오 한 3개 정도만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랩트는 2가지, 흔히 이제 올소고널 뷰, 스파이드나 아레오 크레니얼 2세트로 하거나 아레오 코달이나 에레오 크레니얼 2개를 찍고 라이트 코너 엔지오는 에레오 크레니얼 하나만 찍어서 조영제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술 중에 역시 조영제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흔히 이제 가이딩 캐스터를 인게이지 하고 나서 테스트 인젝션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조차도 조영제를 아끼기 위해서 가이드와이를 바로 집어넣어서 테스트 인젝션을 피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다 많이 하시겠지만 레퍼런스 이미지를 오른쪽 모니터에 띄워놓고 똑같은 앵글에서 정확한 각도로 가이드와이어를 그 조영제 없이 최대한 비슷한 각도로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권고사항입니다. 앞서 이야기 들으신 대로 조영제를 아끼는 데는 이미지가 필수적이죠. 그 중에서도 아이부스가 이제 과정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이드와이어가 통과되면 조영제는 이제 필요 없고 병변을 프록시멀과 디스탈을 어느 정도 사이드 이미지에서 확인한 다음 아이부스를 보고 혈관의 크기 직경 확인한 다음 바로 스텐트를 시술을 하고 스텐트 이후에도 스텐트 옵티미제이션, 엣지 다이섹션 같은 것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부스를 통상적으로 다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디바이스 요즘 다 있습니다. 스텐트 인핸스먼트 테크닉, 클리어 스텐트나 스텐트 부스트를 사용하면 사이드 브랜치 어프로치라든지 스텐트 오브랩, 벌룬 포지션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번째는 이제 방사선입니다. 방사선 역시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역시도 똑같이 8개의 기본적인 프랙티컬한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가 캐스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환자를 공중 보양시켜야 됩니다. 최대한 높게 하고 2번째는 디텍트를 최대한 환자에게 가까이 붙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이유는 환자와 아래쪽에서 나오는 빔이 가까울수록 환자의 스킨 인저리를 당연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환자가 들어오면 환자의 테이블을 오퍼레이터 시술 강인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게 올리는 것을 권합니다. 2번째로 디텍터는 최대한 낮게 하는 것이 유리한데 디텍트가 멀면 멀수록
아래쪽 튜브에서 디텍터까지 거리가 멀어지면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계는 반사적으로 컴펜세이션을 위해서 조영제가 레디에이션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테이블은 올리고 디텍터는 환자에 가까이 붙이는 것이 이제 1번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플로로입니다. 플로로 시내가 역시 방사능 나오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CTO 시술이 굉장히 길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처음 디폴트 값이 15든 12든 간에 시술 중에는 반드시 7.5프레임으로 줄여서 하도록 공부합니다. 대신에 이니셜 인지오는 특히 CTO인 경우에 이제 콜라테럴 벨셀이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5나 30프레임 하이 프레임 레이트로 한 2개 정도 레퍼런스 이미지를 찍고 나서 바로 7.5프레임으로 낮춰가지고 끝까지 하는 것이 전체 레디에이션 도즈를 반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플로로스코피와 시내를 비교해보면 같은 시간에 플로로스코피가 방사능 도즈가 한 1로 본다면 시내는 무려 20배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로 저장하는 시간, 양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것이 전체 방사능 소모의 한 80% 가까이 줄입니다. 그래서 처음 베이스라인 인지오 이외에는 시술 중의 모든 과정은 시내로 기록하지 말고 플로로로 찍은 것을 플로로 저장하는 이런 버튼들이 모든 기계에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로로 저장하는 것을 이미지가 좀 떨어지더라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환자를 이제 앵지를 찍을 때 이런 앵글에 따라서 레디에이션이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앵글을 주게 되면 방사능이 투과하는 범위가 길어지고 범위가 길어지면 역시 해상도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는 또 컴펜세이션에서 방사선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앵글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주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가. AP 뷰를 한 1로 본다면 45도 정도 우리 앵글을 주게 되면 보통 한 3.5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10도 정도 더 주면 방사선이 한 4.5배, 5배가 아니고 무려 7배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앵글은 역선적으로 비례하지 않고 보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과 달리 조그마한 앵글 40도 이상에서는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앵글레이션을 가능하면 40도를 넘지 않는 범위를 권하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케이션입니다. 환자의 줌밍하면 당연히 잘 보이는 건 맞지만 그만큼 레디에이션 도즈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줌밍을 하면 방사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불필요한 과정 아닌 부분은 줌을 빼고 하는 것이 방사선을 줄일 수가 있고 콜리메이션도 잘 알고 있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콜리메이션만 잘 조정한다 하더라도 레디에이션을 한 3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어시스트한테 항상 시술 중에 특별히 중요한 부위 이외에는 콜리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레디에이션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디에이션 도즈입니다. 레디에이션은 엔조를 찍을 때 항상 오른쪽에 숫자로 이제 전체 누적량 기록이 됩니다. 대부분 시술 중에 전체 레디에이션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좌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왼쪽은 잘 정리된 프로토콜에 시행한 환자고 오른쪽은 그냥 했을 때 방사능 올라온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중간중간에 보시고 과도하게 빨리 올라갈 때는 앵글이라든지 콜리메이션이라든지 줌밍이라든지 수시로 조정을 하면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리그레이 에어커마라 합니다. 이 전체의 총 누적량이 한 번 시술 중에 5천을 기준으로 해서 5천이 넘어갈 때 시술이 적절하지 않다면 한번 끊으셔야 됩니다. 이번 시술은 중단하고 다음에 따로 하셔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5,000mg 이상부터는 환자의 스킨 리전이 이제 생기게 되고 15,000mg 가까이 되면 치명적인 울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제 케이스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78세 남자 환자고 크로닉 스테이블 엔지나입니다. 크레아티닌이 조금 높은 CKD 환자였고 로컬 병원에서 찍은 CT상에 미드 RCA CTO가 의심이 되고 멀티플 캘시파이드 리전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레디에이션과 콘트라스트 미디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 보신 대로 첫 번째는 CTO가 의심되기 때문에 아주 하이 프레임으로
잘 찍어야 됩니다. 하이프레임으로도 대신에 카테타는 조형제를 아끼기 위해서 4프렌치, 그리고 이미지는 레프트는 2개만 찍습니다. 아래어 크레니얼, 아래어 코달. 여기에서 우리가 콜라테랄 베스를 잘 확인을 하고, 여기서 보시면 프록시마 LAD에 인터미디에이트 정도의 병변이 있습니다. RCA는 하나만 찍습니다. 에리어 크레니얼만 찍고 CT와 유사하게 미드 RCA, CTO 의심되는 약간 덤프가 애매한 이런 병변입니다. 시술 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프레임 레이트를 낮춘 다음에 테스트 인조를 하지 않고 인게이지가 된 다음 가이드와이만 바로 진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그대로 둔 다음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고 콘트라스트 미디어 없이 Y를 최대한 한번 조심스럽게 전진하고 Y의 방향이 좀 적절치 않거나 애매한 경우에 있어서는 테스트 인조를 한번 찍습니다. 살짝 찍어보면 Y가 보시는 대로 트루 루멘이 아니고 서브 인티마 또는 폴스 루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리와이링을 할 수도 있지만 역시 조형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형자를 아끼기 위해서는 패러럴 와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듀얼루멘 캐스터를 써서 아래쪽 와이를 두고 위쪽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나서 테스트 인조를 해보면 와이어가 트루룸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CTO 와이어를 스텝 다운 한 다음 PL 브랜치에 컨트롤 라테랄 4프렌치 와이 베타를 살짝 테스트해서 트루룸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멀티플 블룬 달라테이션 이후에 앞서 들으신 아이부스 가이디드 하에 스탠팅을 하면 됩니다. 이 과정부터는 이제 앵글을 40도 이상 줬으면 30도 또는 20도 뉴트럴에서 계속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트를 시행을 하고 이 과정 모두는 이제 시내로 저장하지 않고 플로로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탠트 오브렉 같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스탠트 인핸스먼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정확히 타겟팅을 한 다음 파이널 NGO는 역시 줌을 모두 빼고 에리어 크레니얼 하나로 찍고 끝을 냈습니다. 전체 조형제는 한 100cc, 레디에이션 한 1.8g 정도로 비교적 억셉터블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결론은 이 콘트라스트 메디아를 칩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테크닉은 베이스라인 엔조는 좀 고해상도로 작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한 2-3개 정도만 찍고 시술 중에는 패스 인젝션을 가능한 피하고 가이드와이어를 사용해서 하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잘 보면서 아이부스를 잘 이용해서 타겟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레디에이션을 줄이는 방법은 역시 환자 처음 왔을 때 최대한 테이블을 높게 튜브는 낮추고 프레임 레이트는 7.5 그리고 시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면서 힙 앵글 40도 이상은 피하고 콜리메이션을 충분히 이용을 하고 한 번 시술에 있어서 전체 레디에이션 도즈가 5000mg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